안녕하세요. 2020년 기농창업 및 주택 구입 자금 사업 시행 지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이게 다른 말로는 기농 자금 대출에 관련된 2% 금리에 대한 사업계획서 작성하는 거에 대한 설명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용어로는 이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기농에 관련, 농업 창업 및 주택. 그러니까 이게, 농업 창업으로 최대 3억까지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주택 구입에 관련된 사업도, 추가로 받을 수도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쪽만 받을 수도 있고, 또 이쪽만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두 개를 다 신청할 수도 있고, 예, 그거에 대한 사업 계획에 대해서 작성을 하고, 또 이 작성을 한 거를 또 보시면 쭉 내려가 보시면 나중에 이게 점수화가 돼요. 여기 보시면 사업 계획서의 적정성이 40점이 들어가고요. 거기에서 등급에서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으로 해서 미흡하고 보통 우수, 매우 우수하면서 이걸로 해서 점수가 배정이 돼요. 예. 이 점수에 따라서 나중에 고득점자가 대출의 우선순위가 되는 거고요. 이것도 경쟁이 한 기농자금 같은 경우는 1.5 내지 1대 2가 안 되는 상황이라고 얘기를 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거 말고 이거 다음에 이제 받을 수 있는 게 후계 자금인데 그거 같은 경우는 3대 1이나 4대 1 정도 된다고 얘기들 하세요. 지금 후계 자금은 원래 이제 이자율이 4%였다가 이제 2%로 이제 다운을 시켰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한 번 더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경쟁이, 그쪽은 좀 치열한데, 이쪽은 조금은 덜 치열하다는 부분이 또 강점이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조금 뒤로 내려가 보면, 메인 설명에서는 이제 이게 이제 예산이, 3천억이 지금 잡혀 있어요. 3천억이 잡혀 있는데 이 3천억이 이제 한계가 있는데 이제 많이 이거를 신청을 하면 두 번으로 해서 이거 사업비를 이제 쓰게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그럴 때 예를 들면 이제 5명을 줘야 하는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10명 내지 그러니까 2대 1이 안 된다고 하니까 10명 내지 아니면 한 7명 정도가 신청을 한다는 소리죠. 예, 추가로 5명한테 줘야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게 몇몇 분들은 떨어진다는 소리고요. 그 몇몇 분들 떨어지는 그 점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심사 점수로 해서 떨어뜨린다는 얘기고 그리고 보시면 기농인에 대한 이제 권한이 그 기준이 뭐냐라고 하는데 여기 이거 사업자 대상자 이걸 설명을 여기 부분이 되게 사람들이 이슈가 많이 되더라고요. 이 부분 설명 드려볼게요. 농촌 외의 지역, 그러니까 한마디로 도시죠. 도시라고 생각하면 편하고 그러니까 도시 아닌 사람들도 이제 있긴 있는데 일단 도시라고 해석을 하고요. 도시에서 농업 외에 산업 분야에, 그러니까 농업 외의 분야에서 일을 하던 사람이, 농촌 지역에 거주하면,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농사를 하게 된 사람 하는 거를 기농인이라고 한다. 또는 농촌 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자, 예, 예,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농촌에서 살았어요. 저희 뭐 성주면에는 살았는데 농업을 종사는 한 건 아니에요. 이건 이제 서류적으로 봤을 때는 여기 보면 이제 농지원부나 농업 경영체라는 걸 등록을 안 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다른 일을 했다는 소리죠. 이 얘기는 그런 사람은 제촌 비농업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사람들도 이제 이게 왜 도시에서 온 사람만 되냐 막 그런 얘기를 따지니까 이게 또 추가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농업을 전업하거나 농업을 종사하면서 이와 관련된 자가 생산물의 부가가치를 제고하기 위해서 가공하거나 서비스업을 경업할 수가 있다. 그거를 농촌으로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는 자를 그런 기농인을 사업 신청은 이 사업 신청은 만 65세 이하까지만 가능하다. 65세 만 65세가 넘어가면 그 2% 금리 자금을 신청할 권한이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세대주여야 한다. 이렇게 이제 이걸 해석을 잘 하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주택 구입 및 신축 자금은 연령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거는 나이가 이거는 이제 65세가 넘어도 이건 괜찮다. 그 해석이고요. 여기 보시면 농촌에서 농업 범위는 농업 농촌이 식품 가공 기준법에 준용한다. 그리고 여긴 제주도 얘기고요. 농촌 외 지역에 그러니까 도시에서 거주하면서 농지원부나 농업 경영체로 등록을 한 사람이 있어요. 간혹. 그러니까 이 경우는 어떤 사람에 해당되냐면 이제 기농을 하려고 땅을 보다 보니까 이거 되게 마음에 드는 땅이 생겼어요. 그래서 먼저 땅을 사면서 농지원부하고 이제 경영체 이런 걸 등록을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은 기간이 2년 이상 이하여야지 농업인으로 기농인으로 인정을 해주지 2년이 지난 사람은 투자라고 하는 걸로 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기농인으로 안 본다는 얘기더라고요. 이 얘기가. 그리고 사업 대상자 및 지원 자격 요건에서는 시군, 기농 창업 및 대상자로 심사 이 부분 통과를 해야 한다는 얘기고요. 청년 영농 지원하시는 분들은 우선적 우대를 한다는데 이건 5점 가점을 준다는 얘기더라고요. 그 다음에 기농인이 이주한 실적 모두 충족하여야 하는데 여기 보시면 이거는 뭐 특별한 경우니까 살펴보시고요. 이주 기한 좀 설명드려 볼게요. 농촌 지역에 전입을 한 뒤 이제 전입 신고를 한 걸로 해서 만 5년이 경과하면 경과되지 않은 세대주가 이 기농 대출 2% 금리의 대출을 신청할 수가 있는 거고요. 5년이 이제 만 5년이 넘어가시면 이제 기농인이지만 이 자금을 신청하지는 못하시고 이제 후계 농업인 그거는 이제 50세까지거든요. 50세까지 하는 후계 자금 신청으로 가셔야 한대요. 아예 안 해준다는 건 아니에요. 그것도 3억까지예요. 근데 기농인 제촌 모든 주민수산 단독 세대주만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러니까 부부의 경우는 1인만 지원이 가능하고 그 부부가 주소가 딸리 돼 있어서 이렇게 된다라면 이게 가능하다라는 얘기예요. 거주 기간은 농업지역 전입을 이제 기준으로 해서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촌에 거주한 자 단 1년 이상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또 그러니까 조금은 이런 규칙들을 맞아져야지 자격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육 이수라는 거에서는 총 100시간 이수를 하는 게 기본 점수예요. 이 100시간 이수를 하면 4점인가 가장 ABC D 점수를 받아요. 근데 이게 100시간에서 그거를 이제 좀 내려가서 쭉 한번 볼까요? 심사 기준 맨 뒤에 보시면 여기 보세요. 100시간 이상이면 D 6점, 150시간에는 C 9점, 그 다음에 200시간 이상이면 12점, 250 이상이면 15점. 이 얘기거든요. 그렇게 이제 설명을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하는데 여기서 설명하는 걸 보면 온라인 교육도 가능하다. 그리고 여러 기관에서 수료하는 게 가능한데 타 지역 그 농업기술센터라든지 다른 곳에서 인정하는 지방 공기업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많은 이건 좀 열려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17년 이전 교육은 등록이 안 된 경우 한해서는 발급 확인서나 수료증으로 인정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센터 교육 등 뭐 이런 교육들이 많이 열려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사이버 교육에 대해 설명을 해보면 사이버 교육이나 그 다음에 농촌 재능이나 봉사나 농산업, 도농농촌, 일자리 산업 이런 것들을 참여하면 그러니까 온라인 교육뿐만 아니라 이런 거에 해당되는 활동을 한 것도
50%를 인정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최대 40시간까지.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예를 들면 60시간을 교육을 받았어요. 온라인 교육을. 그러면 30시간까지 이수가 된다고 하는데 최대는 40시간까지. 그러니까 여기는 어떻게 보면 사이버 교육으로는 80시간까지 하면 여기가 40시간이 되겠죠? 그러면 40시간 인정받는다는 소리죠. 그리고 지금 이제 저는 경남의 경북이죠. 경북 성주군에서 지금 기농인 교육을 하고 있는데 거기 같은 경우는 기농 교육이 60시간이에요. 그러니까 60시간에다가 사이버 교육 40시간 하면 이제 기본 100시간은 이제 갖고 들어간다라는 그게 이제 되고요. 100시간이 안 되면 이 사업을 신청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온라인 교육을 80시간을 받으시면서 그걸 마치라고 해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영농 종사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그 경험자에 대해서 증명서를 제출을 하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시간을 또 인정을 해준다는 또 얘기이거든요. 이수한 것을 인정한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또 저 알아보셔서 이제 증빙서류 하는 거가 어디까지 인정될 건지에 대한 그걸 잘 알아보시고 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농대라든지 이런 데에서도 했던 것들도 인정을 되고요. 그 다음에 비농업기관이라는 것도 여기도 이제 여기 기준이 있는데 사업 신청일 기준으로 최근 5년 이내에 영농 경험이 없는 경우는 신청 가능하며 이게 어렵죠. 근데 신청일 현재 타 산업 분야 전업 직업의 사업 등록이 없어야 한다는 거야. 사업자 등록이. 이 부분이 지금도 오늘도 이 부분이 이슈가 됐는데 도시에서 사업을 하다가 그거를 운영을 계속 하는 걸로 놔두면서 소득이 있으니까 놔두려고 하는데 여기 와서 이걸 신청하려고 하니까 이 부분이 이제 겹쳐서 안 되더라고요. 네. 그 다음에 농지원부 등록 이력, 이제 이런 부분에서 확인, 건강보험, 직장 가입 이력 확인,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한다죠. 신청기한은 만 5년 경과하면 안 된다는 소리고, 그 다음에 지원 대상은, 농업에 관련된 창업이 가능하고, 주택자금에서는 구입이나 신축이나 이런 게 가능하다는 얘기고, 제외 대상들도 있으니까 이것도 잘 읽어보셔야 돼요. 이게 왜 잘 읽어봐야 하냐면, 나중에 심사표를 보시면 심사표에서 이런 거를 갖다가 질문을 한다는 부분이 있어요. 사업 지침 의무사항을 습득을 했는지, 자격기준, 목적성, 유형 이런 것들에 대해서 피해 사례라는 거, 이걸 질문을 했을 때 대답을 미흡하게 하면 4점을 준다는 거고요. 제대로 한다라면 A로 해서 10점을 준다는 소리예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지금 사업 계획서만 쓴다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저 기준표를 알고 이게 진행이 같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고 지금 변경된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볼 수 있으셔야 돼요. 예.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